전체가 잘 어울리지 않는 글을 종종 보면 전문적으로 주제라고 일컫는 중심이 되는 생각, 글을 쓰는 사람의 입장과 그에 따른 자료, 시작과 끝이 일관된 줄거리, 그리고 어떻게 글을 썼나를 표시하는 구상 같은 것에 대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어울리지 않게 보입니다. 나의 중심되는 생각, 즉 주제나 주장이 나타나지 않는 수필 같은 경우라도 글은 전체 글이 어울리지 않는다면 그 글에 통일성이 없는 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리 흘러가는 대로 쓰는 것이 수필이라고 하더라도 글을 읽는 독자에게 주는 인상이 흐려져서 짤막짤막한 글에서 나타나는 화제에 대한 재미만 글을 읽는 사람에게 남길 뿐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글이 통일성이 있는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무엇인가 그 글의 중심이 될 이른바 주제 파악부터 파악하여 상대방을 납득시키는 글을 써야 하겠죠. 그 중심되는 주제야말로 무엇인가 자기의 주제를 강하게 낼 필요가 있는 글이 되는 것이죠. 그 글의 중심이 되는 생각은 그 글을 읽는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줘야 하겠죠. 그 글의 중심되는 주제에 대해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형태 중 제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그 중심이 되는 내 주장, 즉 주제를 첫 단락에서 표시하고 그 글의 설명을 이끌어 나가는 방법인데요. 이런 글을 어려운 말로는 연역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연역법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우선 처음부터 쓰기 시작할 때부터 그의 전체 글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방법도 있겠고, 우선 무턱대고 자기 중심되는 글을 써나가다가 최후에 자기 글의 중심 생각을 나타내는 방법도 있고, 또 그 글의 중간에 그 줄의 중심 주장을 나타내는 방법 등이 있겠죠. 중심이 되는 그 글의 주제에 이렇게 처음에 주장할 것인가, 또는 중간에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끝에 주장할 것인가의 순서가 정해지면은 다시 말해서 연역적 방법으로 정해지면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예를 들면 너무 한 가지 주장에 집착하게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글의 어마한 내용을 전개하여 나가는 과정에서 전체의 흐름을 흐려져 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글을 쓸 때 그 주제 내용이 읽는 사람에게 반감을 주는 주장이 있을 경우 처음부터 읽고 싶은 마음을 접어넣게 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독자가 처음부터 읽는 것을 중단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글의 중심이 되는 내용이 그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 호기심을 끌 때는 그 글을 끝까지 읽어보게 하는 강한 흥미를 일으키게 한다는 것이죠. 글을 써나가는 데 있어서 통일성 있는 글을 쓰는데요. 두 번째 방법은 클라이막스 방법이라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이 클라이막스 방법이라는 것은 그 주제를 주장하는 이유나 설명을 써나가면서 마지막 쓰는 글에서 그 중심이 되는 생각을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라 하겠죠. 말하자면 그 글의 마지막 단락에서 그 글의 주제가 나타나게 하는 방법을 클라이막스 방법이라 한다면은 단편 소설에서 이런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클라이막스라는 말은 소설을 쓸 때는 제일 흥미를 느끼는 부분인 한자어로는 절정이라고 이 글을 쓰는 사람의 생각이 단계를 말하죠. 이런 방법을 전문 용어로는 점증법이라고도 하는데, 그 글이 잘 쓰여졌는 그렇지 않은지를 잘 나타내는 그 글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글쓰기를 더해 간다는 뜻에서 점증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점증법 또는 클라이막스 방법이라는 것은 말이죠, 이 글을 쓰는 사람의 생각이 독자가 볼 때 글 내용의 이치가 맞고요 하는 식으로 독자의 마음을 바로잡게 하기 때문에 그 주제를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단편 소설이라면 그 글의 클라이막스, 즉 절정 단계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을 어떤 독자의 경우 글 제목을 보고 처음부터 그 글에 대하여 반감을 갖고 있을 경우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글이 옳다는 증거를 차례차례로 제시해가면서 그 글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독자들의 기분이나 생각을 자기 중심 글에 유리하게 어느 정도 이해시킨 다음 자기의 본색을 나타내는 주제를 제시해야 되겠죠. 문장의 통일성을 이루게 하는 또 하나의 또 방법도 있습니다. 즉, 글 내용이 그 글 중에서 한 곳에만 집중시키는 클라이막스법보다도 그 주장하는 글의 주장을 몇 개의 구체적인 작은 주제를
곳곳에 나타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 글의 각 부분, 말하자면 각각의 단락에 그 구체적인 작은 주제를 이어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방법은 여러 개의 주제를 총괄하는 글을 씀으로써 글의 끝을 맺게 하는 방법이겠죠. 이런 경우에는 끝에다가만 총괄 결론을 내게 해도 좋지만은 처음에 이렇다 하는 결론을 먼저 쓰고 끝에 가서 다시 결론을 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각 개개의 글 주제 파악만 잘 되면은 글 읽는 독자들에게 자기가 주장하는 글을 이해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확실한 방법이겠죠. 자, 그러면 통일된 글을 쓰게 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주제를 각각 단락에서 되풀이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맨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이죠. 이러한 되풀이 방식은 자기 중심 주장을 읽는 사람에게 강하게 호소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주의할 것은 이거를 되풀이할 때 단계별로 주장이 점점 강도가 강해져야지 벼랑간 약해지면은 독자는 이거를 쓸데없는 늙은이의 잔소리 정도라고 인식하게 되는 법이죠. 내 글이 통일적 글을 쓰기 위한 네 번째 방법은 이를테면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내용을 반박하기 위한 글을 쓰는 경우에 반대되는 주제 또는 주장을 차례차례 비판하고 그 주장을 지지해 줄 수 없다고 부정해 나가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랬는데 통일성을 기하는 다섯 번째 방법 중에는 자기 이 글에는 어떤 글의 주제를 반대하는 주장이 있을 경우 반대 주장을 대비시켜서 자기 주장을 더 해나가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통일기하는 또 여섯 번째 방법에는 처음 주제를 제시해 놓고 차례차례로 그것을 부정해 나가는 이른바 역전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왜 어떤 것을 부정해야 되는지를 미리 제시해 놓고 맨 나중에 논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런 방법은 논설문 같은 경우에는 적합치 않죠. 이런 역전법은 글 내용이 독자가 글을 읽어가는 도중에 쾌감을 느끼게 하는 마치 추리소설을 읽는 것처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의 글 이외에도 어떤 글의 주제와 관련된 글을 제시하고 주제를 똑똑히 해야지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주제를 똑똑히 제시하지 않아도 글에 있어서 붙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 수필 같은 글들도 있죠. 또 주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게 해놓고 독자들로 하여금 추측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